거의 욕이죠. 이게 현실이죠.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악플도 환영하고 최근에도 있었던 일이긴 한데 좀 오해를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시간을 가질 거냐면 우리 저번에 콘텐츠 찍었던 것 중에서 이제 쇼츠로 다 잘라서 올렸는데 이게 쇼츠로 잘라서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해를 하셨던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뭐 댓글도 좀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게차 추천 국산 일본산 댓글도 이게 많이 달렸죠. 디젤 지게차라 생각하시고 오해를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좀 오해를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디젤 지게차가 아니고 이제 전동 지게차였던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구라 존 나카네 일본 지게차 나까마일 듯 일본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카메라가 뭐 일본 게 좋아서 소니랑 캐논 거 쓴다고 우리가 일본 낙가마는 아니니까 좋은 걸 좋다고 하는 걸 뭘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건 전동은 일제 나도 일본 어지간히 싫어하나 이건 대체 불가. 저도 똑같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브랜드보다 국내 브랜드를 좋아하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전동지게차는 일제랑 국산이랑은 비교가 안 되죠. 토요타 거보다 좋은 두산 전동지게차 있으면 일단 댓글 달아주세요. 이거는 당연히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물류에서 오래 일한 제 경험으로 일본 지게차가 반응이 부드럽고 가볍다. 국산은 무겁고 뻑뻑한 느낌. 저 물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확실히 있죠. 일본 지게차를 쓰다가 국산 지게차로 바꿔드리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직 종사자신데 일제 지게차를 탔는데 고장나면 한 달 기다리시고 부품은 2~3배 비싸고 주요 부품은 10배도 비쌈. 디젤 지게차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수입 브랜드가 수입이 훨씬 더 비싸요. 왜냐면 주요 부품들이 다 정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전동 지게차는 그렇게까지 차이 잘 안 나거든요. 금액 차이. 물론 주요 부품들은 좀 비쌀 때가 있죠. 정품이. 근데 요즘에 워낙 일본 지게차를 많이 쓰니까 주요 모델들은 만들어요. 그냥 국내에서 저렴하게 수급이 가능하죠. 물론 정품이 뭐 내구성이 좋거나 할 수는 있는데 소모품이니까 굳이 정품을 써야 돼? 그걸 써서 사용해도 전혀 뭐 지장 없으니까. 정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이야기하시는 게 뭔지 아실 거예요. 영업용 지게차 아니면 기술이라 하긴 뭐하죠. 지게차가 특수한 기술 없이 조금만 하면 기술이 늘어? 너가 영업용 지게차를 해보고 사고 나서 뭐 돼봐야 그런 말 안 하지. 이제 지게차 뭐 특수한 기술이 필요 없다. 요거 이제 영업용 지게차를 말씀드린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영업용이랑 전동 지게차 말씀을 쇼츠에서 좀 잘려서 그런데 전동 지게차 탈 때를 말씀드린 건데 영업용 지게차는 운전 기술이 들어가야 되죠. 특수한 것도 많이 내리고 작업 환경이 매번 바뀌는데 거기서 사고 없이 작업을 쳐내셔야 되니까 운전의 기술이 많이 필요하시죠. 뭐 제가 기술 없다고 그러면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왜냐면 전문직이기 때문에 진짜 뭐 방심하다 사고 난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라고 말씀 주시는데 맞아요. 그냥 방심하다 사고 나시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뭐. 지게차 8년 사업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 앞으로도 많이 내려갑니다. 그러실 수도 있죠. 적재물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내려가야 되고 뒤로 내려가실 수도 있는데 매뉴얼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지게차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백레스트가 우리 몸 쪽으로 있는데 앞으로 내려가면은 백레스트가 받아주질 못하니까. 이거는 조회수도 너무 잘 나왔고 거의 욕이죠. 중국 분들이 와서 이제 좀 기술이 좋으니까 니네 수리할 수가 없으니 버리는 건데 바리는 거다. 이거는 좀 그 번역기 냄새가 나죠. 입만 살았네 뭐 이런 말씀도. 아이디 조작된 한국님께서 중국 기술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걔들은 아시아 최대 땅을 가진 나라답게 중장비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소비자 입장에서 중국 지게차를 선택할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던 거랑은 좀 약간 다른 맥락이긴 하죠. 중국 거는 싼 마이로 사는 거지. 뭐 싼 맛에 쓴다. 같은 가격이면은 중국산에 쓰는 사람이 있을까? 같은 가격이면 중국 거보다는 국산 걸 선호하고 또 국산 거보다는 일제 걸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중국산은 그게 포인트예요. 싸니까. 가성비죠, 가성비. 요게 답이죠. 중국산 지게차 안 파는 진짜 이유. 제목이 약간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안 파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팔죠. 중국산 지게차의 장점 분명히 있어요. 리튬 배터리.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야지만 작업이 되는 현장도 있고. 근데 이제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는 정비성 때문이었어요. 부품 호환. 중국 자체 부품들이 너무 많고 그게 어려워서 그런 거고. 사실상 리튬 지게차는 항차밖에 답이 없는 현실. 현대는 부품값 널뛰기 하고 두산은 부품값 미친듯이 오르고 일제차 좋죠. 정비하는 입장에서 일제차 좋네. 정비사시네. 카운터는 토요타 카운터, 리치는 리치유 리치, 리튬차는 항차 탑니다. 그냥 잘 정리하셨는데요. 이거는 이게 현실이죠. 지금 정비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현대차 부품값 비싸죠. 두산도 비싸고 국산차는 수리비가 싸요라는 말 절대 안 하잖아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딱 요게 현실인 것 같아요. 지게차 배울까 말까 블루오션, 레드오션. 지게차
배운다는 게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지게차로 취업하는 걸 얘기했던 거죠. 물류창고나 이런데 지게차 같은 거 기술 잘 배워놓으면은 황이나 이런 데서 일하면 돈 많이 버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돈을 많이 주지 않는다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1시간만 배우면 누구나 다 하는 것. 물류 판매에서는 지게차는 그냥 기본적인 거라 잘하고 못하고도 없어요. 이게 뭐 현실이죠. 물류업에 뭐 가면은 지게차 있다고 돈을 뭐 많이 받고 이런 거 아예 없으니까. 현실 연봉. 지게차 8년 타신 분인데 세전 350, 중소지게차는 연봉 3,000 받기도 힘든, 뭐 세전 350, 세후 350, 세전 뭐 300, 뭐 요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린 일반적인 걸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뭐 연봉 많이 받으시는 분들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뭐 지게차라고 딱 얼마라고 정해진 건 아니니까 회사마다 연봉은 다르겠지만 고액 연봉은 사실 일반적이진 않죠. 현대자동차에서 지게차 생산 라인인데 지게차 타. 그럼 당연히 연봉이 1억이 넘어가겠죠. 근데 거기는 원래 자체 연봉이 높은 거고. 근데 일반 물류 창고에서는 쉽지 않죠. 5천 넘은 지가 언젠데 더 받는다라는 얘기죠. 연차가 좀 쌓여가면 충분히 받아갈 수 있는 업종이라는 거죠. 초봉을 5천에 넘게 주는 회사가 많지 않죠. 지게차 사는 게 더 싸다? 비싼데도 렌탈 하는 이유. 렌탈은 매달 비용으로 떨굴 수가 있지. 렌탈은 무조건 세금 때문이지. 첫째도 세금, 둘째도 세금, 셋째도 세금, 비용 처리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게 아닌데 비용 처리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사업자마다 전략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라서 제가 뭐 딱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이것도 물론 맞는 얘기인데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지게차를 렌탈로 하는 게 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매하는 게 싸다, 그리고 구매했을 때 어떻게 구매하는 게 더 싼지를 설명드렸던 거예요. 세금 외적으로 어떻게든 비용을 아끼려고 하는 사업자들도 많이 계세요. 진짜 관리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지게차 운전자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말, 작업하시는 분들이 미리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영상을 만들었던 건데, 지게차 파시는 사람인가요? 배부른 소리 그만하세요. 전화 받기 싫으면 판매 멈추세요. 전화 오면은 친절하게 말씀드리죠. 서비스 품질까지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만 좀 물어보세요가 궁금한 걸 물어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그때 나중에 금액으로 발전되지 않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죠. 예를 들면은 기본 조작 정도는 아셔야 정비사가 만약에 출장을 갔을 때 의미 없이 이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고,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많이 여쭤보시는 거는 오히려 좋아요. 충분히 말씀드리고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저희가 출장 가서 비용을 청구할 때도 서로 이해가 되죠. 저 되게 피곤하게 괴롭혀 주시는 분들 좋아해요. 왜냐면 전화로 해결해 드리는 게 더 편하니까. 이렇게 댓글을 읽어봤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 정보를 드리는 영상 말고 정비하는 영상이나 아니면 뭐 수리하는 영상, 다양한 영상을 올릴 텐데, 그때마다 맞는 얘기든 아니든 궁금한 점이든 저희가 혹시 틀리고 있는 것들 뭐든 다 댓글로 달아주시고 저희랑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악플도 환영하고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